오늘은 우리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자소서를 어떻게 정보를 얻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우리 이제 자소서를 지금 떠있는 공채를 어디서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뭐 친구들은 뭐 어디 가서 많이 쓴다 그러는데 뭐 어디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친구들이 많아. 그렇죠. 알바몬 가서 쓸 수는 없고 알바청 가서 쓸 수도 없고 우리 이제 천국이 아니니까 빨리 시작하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는 저는 자소서.com이에요. 자소서.com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소서.com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이 공채 달력 때문입니다. 지금 웬만큼 여러분이 들어보신 회사들은 이 자소서.com에 이 공채 이력서를 쓰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공채 뜨는 회사들의 어떠한 시작 정보, 끝나는 정보, 수시 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채용 형태를 보면은 뭐 신입 경력 인턴 계약직, 시작 종료 수시 채용 뭐 등등등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직무 선택부터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3학년, 4학년 내가 이력서를 쓸 때가 아니더라도 1, 2학년 학생들이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뭐 계약직을 했다는 친구들, 인턴을 했다는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런 경력상 스펙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 단기 알바로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만 뽑는 데도 있거든. 그렇지. 문과의 경우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거는 굉장한 스펙이 되기 그렇지. 때문에 무조건 3, 4학년이 아니더라도 2학년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인턴 계약직 한번 눌러보고 한 번씩 해볼 여기 직무도 많으니까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써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기 잡코리아나 사람인도 많이 쓰는데 그치. 이쪽으로 사실 많이 넘어온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 보기 일단 깔끔해. 지금 뭐 잡코리아나 뭐 인크루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몬 시스템이어서 위에부터 어떠한 광고 먼저 너무 많아. 그렇지 하신 분들도 이것저것. 많고 이게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한눈에 보기도 힘들고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일이 너무 바빠 우리가 내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는 내가 뭐 집안에 일이 있어 근데 월요일까지는 이력서 써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한눈에 보기에 너무 쉽다라는 거지. 그게 나는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것들 또 회사들에서도 많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번 좀 선별해준 느낌이야. 그치. 여기서. 굉장히 깔끔해서 나는 이 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채용 형태를 볼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뭐 시작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종료일자를 보통 보면서 선택을 하니까 종료일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채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하잖아. 네, 맞아요. 좀 늦춰진 거죠. 어쨌든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상장 회사부터 상장하지 않은 회사 공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꼭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한번 눌러볼까요? 뭐 눌러볼까요? 뭐 좋아하시는 회사 있나? 아무데나? 11번가 한번 갈까요? 씹어보겠습니다. 11번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회계 뭐 어느 뭐 직무에 어떠한 뭐 그런 것들을 뽑고 있다는 게 나오게 되는데 아주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걸 했어요. 자기소개서 준비 중을 하필이면 누르셨는데 좀 더 위에 있는 걸로. 현대자동차 볼까요? 네. 현대자동차 보면은 지금 뭐 계약직, 채용 운영 관리를 뽑고 있다. 자기소개서 쓰기를 누르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충 이 회사에 어떤 문제를 냈는지 그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딴 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예 그 프로세스를 다 거쳐가야 이력서 다 그렇지. 쓰고 나야 자소서를 뭐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미리 알려준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 한눈에 보기에 편하고 그리고 밑에 실제 이 회사에 어떤 공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지. 데이터 랩도 좀 설명을 해줄까? 네. 아랫부분에 여기 이건 학교별로 보셔야 됩니다. 난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하단 부분에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한 사람들 중에 내 정보를 기입한 사람들이 있어. 로그인하고? 그치. 내가 어떤 학교다라고 기입을 한 사람이 있어. 나는 보통 안 해. 귀찮아서. 근데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로그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여기 쓸 때 자소서.com을 자기소개서 쓰기를 누르면 여기서 써서 쓴 사람들만 뜨는 건가? 그치. 여기서 자기소개서 쓰기를 누르면 자소서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누른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돼.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사람들이 좀 많이 썼는지 어떤 전공을 많이 썼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더 자세하게 뭐 이 정도 썼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나오죠. 학점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 뭐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문과 취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펙이 좋으면 좀 도망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력서를 쓸 때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기입한 적이 없고 다 그냥 누르니까 여기서 자기소개서 쓰기를 안 누르고 저는 보통 워드를 켜서 쓰고 글자 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를 저는 자기소개서 쓴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저는 이 홈페이지에서 자소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제가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취준생 입장에서 신뢰 같은 정보를 얻고 싶은 거지. 너무 기죽지 않을까? 기가 죽어도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딱
토익 868.5점 보면은 어우야 여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지레 겁먹을까봐. 아 이게 뭐 겁은 먹지 마요. 근데 대충 이런 스펙들을 쓴다는 감을 얻을 수 데이터는 하나라도 많으면 더 좋은 거니까. 당연하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확인하고 에피소드는 뭐 상관할 필요 없고 뭐 합격 자기소개서는 이런 것도 남들 거는 읽지 마요. 왜냐면은 합격 자기소개서는 학교마다 그리고 뭐 스펙마다 다 너무 다르고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렇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자기소개 어떤 직무를 뽑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문항을 우선 확인하고 이 회사에 내가 자기소개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회사 쓸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아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채팅방 요즘 많이 봐요. 이렇게 채팅 더보기 눌러가지고 채팅방에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추세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여기 들어오는 추세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글 쓰는지 보는 게 추세거든. 왜냐면은 워낙 쓸데없는 소리가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견제를 많이 해 요즘. 남 떨어뜨리려고. 그때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견제도 많이 하고 아니 너무 좋다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아까 그 865점 구라할 수 있지 않나? 그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그냥 보면서 재미로 보지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2, 3학년이더라도 어쨌든 언젠가는 신입으로 우리가 이력서에 쓰게 돼 있어. 그렇지. 사실 우리가 대학교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배우는 직무라는 거는 사실 영업, 뭐 마케팅, 기획, 뭐 이런 큰 테두리에서만 배우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직무, 이런 직무가 우리나라에 있어라고 하는 직무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그 회사에서 같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일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업, 마케팅, 기획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던 직무에서 우리가 회사를 쓰려고 그러면 사실 회사도 많지 않고 이 직무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회사들을 누르다 보면은 이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 직무일까 궁금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중국지사 캐스팅, 뭐 트레이닝, 뭐 JYP니까 좀 신기한 회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뭐 신인 개발, 뭐 프로덕션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회사를 하나하나 누르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업계도 많고 회사들도 많고 그 회사에서 이런 일도 해? 라고 하는 것도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영업을 해야지, 마케팅을 해야지, 기획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회사 하나하나 눌러가 보고 이런 일도 있네 저런 일도 있네 라는 거를 2, 3학년 때 또는 더 어렸을 때면 더 좋고 그러면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람인에서 옛날에 1학년 때 인턴을 했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그건 맞아. 그때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 그렇지 내가 말했던 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우리 문과를 다루고 있지만 이과 쪽이라도 마찬가지야. 그치. 내가 어떠한 전공을 했을 때 사실 뭐 화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보통 하는 생각이 난 QA, QC 가야지인데 QA, QC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나 많아. 페이턴트, 뭐 연구, 이것저것 많지. 설비 뭐 이런 것들에도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은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난 대학교만 다녀서 난 QA, QC 가야지라고 한정 짓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회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회사를 놓치는 것도 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회사의 공고를 보고 내가 모르는 회사일지라도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 좋지. 좋은 얘기지. 1학년 때 조금 이르고 한 2학년, 3학년 때 좀 약간 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면 돼. 회사마다 다른 복지와 뭐 연봉 뭐 이런 것 체계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 나쁘지 않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채팅방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위로 올리다 보면 옛날에 또 언제 공고가 열렸는지 알 수가 있거든. 이 회사별로 누적이 되는 거구나. 그치, 누적이 되니까 이게 너무 자주 열리면은 그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같은 직무가 너무 자주 열릴 땐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이 글자 수가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맞춤법 검사도 할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뿡뿡당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도 해주고 점도 해주고 띄어쓰기도 해주고 바꿔주는 거야. 이건 안 바꿔줬네. 웬만하면 잘 바꿔주고 이거를 내보낼 수도 있어. 우리 자소서 첨삭을 많이 받잖아. DOC. 그래서 뭐 DOC든 PDF든 다 할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정리가 돼서 내가 쓴 목록이 나온다. 목록들이 이렇게 싹 남는 거야. 남고 이거를 서류 전형이나 1차 전형이나 2차 전형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 놓을 수가 있어. 본인이 나중에 보기 편하게? 그렇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내가 써야 되는 회사를 찾는 법은 자소서닷컴에서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물론 여기 다 나오는 건 아니야.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업계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떠한 사이트가 있어요. 공고수 자체는
뭐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리는 것도 있고 그치.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가 더 많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웬만큼 이 이름이 있는 회사라면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본인이 관심 있는 업무군이나 직업군이나 어떤 그런 업계가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관심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그렇지. 거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롯데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롯데그룹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터넷 처음입니다. 롯데 쇼핑에 입사를 하고 싶다 하면 롯데 쇼핑을 들어갑니다. 백화점하고 처음에 뭐 면세점하고.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간단해요. 우리 정보가 없으니까 롯데 백화점 홈페이지 들어가 봅니다. 깔짝깔짝 거리면서 그래서 뭐지 이거는 뭐 좋은 거 많이 팔고 뭐 음식점도 있네 뭐 이런 정도 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력서 써야 되면 다시 막막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롯데 채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죠. 보통 채용 홈페이지엔 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뭐 채용 정보도 있고 채용 정보 들어가면은 뭐 롯데 뭐 인재상이라든지 뭐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모든 웬만한 대기업들이면 이런 홈페이지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교육들이 있고 이 직급은 어떻게 되고 이거죠. 근데 물론 내가 이곳에 이력서를 써야 된다면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죠.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 이력서를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와도 자소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데이터라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리크루팅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항상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를 제패하고 창의적인 인재 원하고 트럼프 형이랑 악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롯데 쇼핑으로 넘어가서 간단합니다. 우리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은 증권 정보라는 게 있어요. 웬만한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롯데 쇼핑을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우리 여기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자공시예요. 전자공시. 전자공시를 하게 되면은 다트라는 사이트가 열리게 되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어놨는데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페이지나 롯데 홈페이지는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공시 정보에 거짓말을 치면 누군가는 검찰청 다녀오셔야 돼요. 거짓말이라기보단 좀 더 검증된.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자체적으로 내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서 검증을 하는 내용들이 그렇죠. 뭐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죠. 더 믿을만하고 그렇죠. 공시된 정보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지. 뭐.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분기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돼요. 2019년 9월에 떴던 분기 보고서인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다트 홈페이지에서 한 분기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분기 보고서가 왜 중요한 거냐?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게 돼요. 백화점을 하고 할인점을 하고 전제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사업 부문엔 무엇이 있다라고 그런 것이 설명이 되고 매출 이익부터 뭐 영업이익, 뭐 순이익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돼요. 어떤 사업의 비중이 큰지를 좀 봐주는 게 좋아. 그렇지, 어떤 게 그렇지. 큰지를 봐주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지. 그치. 그치, 매 분기별로 표시가 되니까. 그렇지. 내리다 보면은 산업의 특성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서 분석한 그렇지. 우리 백화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매출이 조금 줄었던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분기나 반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 설명도 써놔요. 이 시기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다라는 것까지 써주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트 보고서는 매우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가 좋다. 왜냐? 이분들이 틀리지 않는 정보로 이런 줄글로 다 써놨어. 단순히 숫자만 입력해서 내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궁금해할 필요 없이 모두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놨기 때문에 뭐 회사 분석한다고 그렇지. 이것저것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다 설명을 해놨어. 그렇지. 누구보다 확실한 정보로 본인 회사에서 얘기한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면접에 갔어. 이 정보 어디서 난 거예요? 다트에서 얻었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딴지걸 요소가 없어요. 저는 이 회사의 경우 매출액이 4천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매출액 1조인데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용히 하셔요. 그렇지. 그쪽 임원이 모르고 계실 확률이 더 높다. 여기 있는 거는 틀리면 한 분은 깜빵 가신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건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 취업을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영업이다, 인사다 그렇지, 맞아. 이런 생각만 하고 실제로 내가 뭐 영업에서 제약 영업이면은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 뭘 무슨 약을 파는지 이런 걸 아예 몰라. 그렇지.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약은 뭐 많이 먹을 거다라든지 이런 단순한 이해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대학교에서 영업이란 무엇인가, 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너무 그릇만 아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파는지 특히 영업이면 더 그렇고
그렇지. 뭐 인사여도 내가 하다못해 인사여도 어떤 산업에 인사를 하는지를 그렇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 그게 면접에서 너무 여실히 드러나서 예를 들면 뭐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직이 많고 이직이 활발하고 리크루팅이 활발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인사팀의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이런 것들의 사전 이해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 공격당할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내가 이전에 자소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산업을 아는 사람의 글은 달라 보여. 그렇지. 그것만 써도. 그렇지. 그러니까 자소서부터 최대한 좀 산업을 녹여냈으면 좋겠어. 그렇지.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자소서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산업에 대한 이해, 그렇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사실 여기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는 나오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 대한 이해는 가장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페이지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 보고서는 꼭 한 번씩 보고 가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회사를 알게 됐어요. 이 회사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회사 내가 롯데쇼핑을 다니면 롯데쇼핑은 과연 나에게 돈을 얼마를 안겨주는가? 사실 가장 실질적인 문제예요. 나의 연봉이 얼마가 책정이 될까? 내가 이력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력서를 내가 일주일 밤낮을 세워서 갔는데 나 연봉 2천만 원 준대. 그럼 못하잖아 솔직히. 뭐 2천만 원짜리 회사에 나의 일주일을 쏟아붓기는 아쉬워. 아, 이거 공격적이네. 그러니까 2천만 아니 내가 말하는 2천만 원은 최저시급도 못 맞췄다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예. 최저시급 정말 내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지 그렇지. 연봉을 보고 많이 책정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디 그렇지. 가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서 크레딧 잡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